세상을 뒤흔드는 사건은 언제나 가장 고요한 순간에 시작된다. K-팝의 심장부를 관통한 이번 이야기도 수십억 달러의 금융거래나 화려한 기자회견이 아닌 낡은 책상 위에 놓인 지극히 평범한 편지 한 통에서 시작되었다. 그날 소속사 사무실의 공기는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파도를 예감하지 못한 채 평온하기만 했다. 모든 것의 시작은 봉투 한 면에 단정하게 적힌 세 글자, 빈에서에게였다. 발신인의 이름조차 없는 그 편지는 어떤 거액의 수표보다도 묵직한 무게를 담고 있었다. 호기심 어린 직원의 손에 들려 개봉된 봉투 안에서는 A4 용지 2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나 평범한 종이라고 치부하기엔 그 안에 담긴 내용이 너무나도 비범했다. 종이 위에는 마치 한 인간의 일생을 통째로 압축해 놓은 듯한 깨알 같은 필체가 끝도 없이 펼쳐져 있었다. 편지의 주인은 자신을 미국 뉴저지에 거주하는 48세의 음악 프로듀서 데이비드라고 밝혔다. 그의 고백은 15살 소년 시절로 거슬러 올라갔다. 우연히 접한 빈에서의 초기 영상과 음원. 스크린 너머의 소년에게 매료된 그는 그때부터 한국어를 독학하기 시작했다. 사전을 뒤지고 드라마를 보며 어눌한 발음을 따라하던 그의 유일한 목표는 단 하나, 빈에서의 노래 가사를 온전히 이해하고 그의 감정을 느끼는 것이었다. 시간이 흘러 30대가 된 데이비드는 마침내 꿈에 그리던 한국 땅을 밟았다. 그의 첫 공식 쇼케이스가 열리던 날, 그는 수많은 팬들 사이 가장 구석진 맨 뒷자리에 조용히 서 있었다. 편지는 당시의 심경을 이렇게 토로했다. 그때 내 삶은 물질적으로는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었지만 영혼은 텅 빈 사막과 같았습니다. 성공이라는 이름 아래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그 누구도 내 안의 공허함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당신의 목소리가 내 방 안에 처음으로 들어왔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음악이 아니라 한 인간의 따뜻한 숨결로 들렸습니다. 얼어붙었던 내 심장이 아주 오랜만에 다시 뛰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편지는 그렇게 그의 삶을 구원한 목소리에 대한 끝없는 찬사와 감사로 이어졌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아주 작은 별표와 함께 짧은 문장이 달려 있었다. 마치 거대한 서사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암시처럼. 며칠 뒤 서울 강남의 소속사 사무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편지 속 작은 택배라는 표현이 무색하게 성인 2명이 팔을 벌려야 겨우 안을 수 있는 거대한 목재 상자가 도착한 것이다. 단순한 상자가 아니었다. 나사로 단단히 봉인된 표면에는 국제운송용 특수 봉인을 뜻하는 붉은 줄이 무려 6겹이나 감겨 있었다. 마치 고대 유물을 봉인한 듯한 모습에 직원들은 침을 삼켰다. 진정한 충격은 송장에 있었다. 수취인 빈에서. 그리고 그 옆에 적힌 보험 가액. 1억 5천만 달러. 당시 환율로 약 2천억 원에 달하는 그 누구도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는 액수였다. 경영지원팀장은 순간 현기증을 느꼈고 사무실은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이게 대체 뭐지? 누군가의 떨리는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내부 검수에만 꼬박 반나절이 걸렸다. 보안팀과 법무팀까지 총동원된 끝에 조심스럽게 상자의 봉인이 해제되자 그 안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광경이 펼쳐졌다. 최고급 쿠션 포장재 속에 인류의 음악사가 층층이 잠들어 있었다. 현악기의 제왕이라 불리는 스트라디바리우스 명품 바이올린, 오디오 파일들의 꿈, 한정판 커스텀 스피커 시스템, 18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금박이 입혀진 이탈리아산 황금 악보집, 뉴욕 카네기홀의 전유물로만 알려진 보컬의 숨소리 하나까지 잡아낸다는 오케스트라용 황금 마이크 그릴. 그야말로 돈으로도 구할 수 없는 세기의 컬렉션이었다. 하지만 이 모든 보물을 압도하는 단 하나의 물건이 있었다. 가장 위층, 검은 벨벳 위에 고이 놓인 14K 화이트 골드 목걸이였다. 펜던트에는 보이스 오브 미러켈, 기적의 목소리, 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진정한 비밀은 그 뒷면에 있었다. 아주 작은 USB 포트.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에 연결하자 300여 개의 파일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그것은 데이비드가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세상에 공개하지 않고 묵혀둔 자작곡 시안들이었다. 함께 발견된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건 오직 유진 씨의 목소리를 떠올리며 만든 노래들입니다. 언젠가 당신의 목소리로 이 곡들이 세상에 울려 퍼지길 꿈꿔왔습니다. 2천억 원의 물건보다 더 가치 있는 한 아티스트의 영혼 그 자체가 담겨 있었던 것이다. 스케줄을 위해 메이크업을 받던 빈에서는 매니저로부터 이 소식을 전해 듣고 한참 동안 말을 잃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점점 낯설게 느껴졌다. 자신의 노래가, 자신의 목소리가 누군가에게 이 정도의 의미였다는 사실을 도저히 실감할 수 없었다. 그는 곧장 화상 연결을 시도했다. 화면 너머 미국 동부 시간으로 새벽 2시였음에도 데이비드는 기다렸다는 듯 나타났다. 그는 조금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다. 미안해요. 얼굴도 못 본 채 이런 큰 짐부터 보내서. 빈에서의 눈가는 이미 붉게 물들어 있었다. 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제 음악이 누군가에게 삶의 버팀목이었다는 사실이.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리고 이런 과분한 선물은 절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데이비드는 단호하게 그러나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다. 그의 대답은 이 역사적인 사건의 본질을 관통하는 명언으로 남았다. 당신 목소리가 제게 준 위로와 구원의 값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듯 제가 보낸 컬렉션도 단순한 숫자로 매기지 말아주세요. 송장에 적힌 가격은 그저 복잡한 세관을 통과하기 위한 절차상의 숫자일 뿐입니다. 제 진심은 당신이 언젠가 이 악기와 마이크, 그리고 이 곡들로 새로운 세상을 울려주길 바라는 마음, 그것 하나뿐입니다. 한 사람의 진심이 던진 파문은 거대했다. 법적, 세무적 절차는 상상 이상으로 복잡했다. 해외 거주자로부터의 무상증여, 특히 100년이 넘은 고가의 문화재가 포함된 경우였기에 관세청, 문화재청, 국세청이 동시에 움직여야 하는 전례 없는 상황이었다. 소속사 법무팀은 국제자문 로펌과 3주간 서류 더미와 씨름했다. 까다로운 문화재 반입 심사는 의외의 항목 덕분에 급물살을 탔다. 바로 대중문화 발전 기여도. 빈에서의 목소리를 통해 수백 년간 잠자던 악기가 다시 살아나고 새로운 음악으로 탄생한다면 그것 자체가 측정 불가능한 문화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결정적이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빈에서는 1년간 수없이 고뇌했다. 나는 이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어떻게 이 마음을 돌려드려야 하는가? 그리고 마침내 그는 가장 완벽한 해답을 찾아냈다. 그는 데이비드에게 다시 영상통화를 걸어 자신의 결심을 전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전 세계 팬덤은 열광했다. SNS는 순식간에 샵사인 빈에서 2천억 기프트 해시태그로 도배되었고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팬과 아티스트의 관계를 보여준 가장 아름다운 선례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팬덤 간의 연대도 뜨거웠다. 국내 팬들은 뉴진즈 위시라는 모금 페이지를 열어 음악 꿈나무들을 위한 장학금을 모으기 시작했고 데이비드는 내가 가장 원하던 방식의 보답기라며 $10만 선뜻 기부했다.